마이크 없이. 잘 것 같아 여기 손. 내가 오늘 짜장면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중국집 가게 되면 그럼 짜장면 먹잖아요. 럭키비키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중국집에 가면 뭐 먹을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갔을 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20대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는 가장 고민이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끊임없이 남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봤던 거야.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는 게 맞고 또 그게 틀리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나이니까 30대는 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지막 직업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사전에 배운 것도 많고 또 새로운 걸 지금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는 결정을 한 게 있었어요. 처음엔 1년만 버텨보자. 두 번째는 5년은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 가장 큰 이 직업으로 뭘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미용업이라 그때 당시에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박봉을 받은 돈을 다시 내야 되는 것들도 많아서 기술은 원래 학원비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20대니까 버텼어요. 그래 20대까지만 해보자. 20대까지는 내가 그래, 못 받더라도 배운다 생각하고 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고민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직업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뭐 이런 고민.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가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선택이니까 예를 들어 20대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경험? 20대 때는 돈이 좀 안 되더라도 배울 수 있고 경험이 되는 거, 그리고 돈이 좀 없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배우는 데다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나름의 기준을 조금 잡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 아무리 가난해도 너무 돈을 쫓지 말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들은 경험을 많이 쌓아라. 그래야 30대 때 그것이 뭐 돈이 된다. 이걸 되게 많이 맹신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걸 읽었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 시간이 얼마나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초보지만 이 정도 금액에 가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나는 사실 20대 때 값만 줘도 땡큐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대 때는. 요즘은 사실은 그런 걸 찾아보기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뭐 시간당 얼마, 마치 그걸 내가 못 받으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런 뭔가의 문화를 이미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기가 어려운데 보는 것이 경험이니까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대는 그게 제일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30대 때는 몸소 느끼셨나요? 실제로? 돈이 되는 거요? 네. 아니요. 아 근데 느끼긴 했어요. 20대 그 많은 경험이 30대 때 돈이 되냐? 30대 때 돈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돼요. 그때 뭐가 많이 잡히냐? 방향은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도 면접을 좀 많이 보면 29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새로운 진로에 대한 결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걸 떠나서 좀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방향이 맞나? 왜냐면 20대 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행을 좀 해봤을 거고 방향이 안 맞으면 빨리 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대 때에 경험했던 것으로 30대 때 분명히 커리어는 생겼다. 내가 만약 20대 때 그것조차도 못했다라고 하면 가진 게 없는 내가 30대 때 진짜 누군가한테 경험에 대한 이야기 축적해서 면접을 볼 때 어떤 나에 대한 어필 이런 게 어려웠겠지만 30대 때 그래도 그것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 목표에 대한 방향에 맞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대 때 했던 경험이 연결성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CS 강사 학원도 오래 다녔고 연결성이 없는 것들을 6개월 이상씩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저한테 다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연결성이 일할 때는 크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무모한 짓들을 계속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경험은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30대는 그걸 토대로 몇 년을 하니까 기회가 오는데 그게 기회인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못 잡겠다. 기회로 볼 수 있어서 잡았던 거예요. 20대 때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때 못 봤고 30대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것만 해도 훌륭했다. 안 그랬으면 아마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인터뷰 때도 실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원래 안 써요. 경험했다고 이야기. 그때 상황이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출산을 금방 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도 없었고 직장에서는 나오게 됐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이지. 이걸 기회라고 바라봤으면 기회인 거고 얼떨결에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겁이 안 났어요. 20대 때 경험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 배워야지 진짜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기 때문에 다 내가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때 그렇게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고민을 한다는 거는 자신이 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생각하기 나름인 게 필요 이상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경험하고 저거 다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고 나니까 30대 그걸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딱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겁이 안 났어요. 일단 겁이 안 나게끔 이제 뭔가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이 안 될 것 같고 준비가 조금 돼 있으면 덜 고민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되면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고민 될 거면 사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선택할 때 기준을 조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만족스럽지 못했다. 너무 당연하고 대신 이제 10번째 선택쯤에는 조금 미리 평소에 조금 방향과 목표를 계속 재설정해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기준치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책을 좀 많이 읽으니까 프랜차이즈를 결정하고 저랑 비슷한 프랜차이즈를 하는 성공한 남자 대표님과 성공한 여자 대표님 책을 싹 다 읽었어요. 진짜 한 10번씩.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이미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들을 봐왔다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그럼 저도 이제 돌려보는 거. 아, 그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결정했을까라는 기준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책들을 보다가도 왜 그런 거 어느 책을 보다가 거기에 상식선의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준들이 생기기는 해요. 지금의 저는 1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목표로 했던 저의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방향 안에 최종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결정해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나?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목표가 없으면 그때그때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사실 되게 목표의 기준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의 기준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기준들을 조금 좀 세워놓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선택을 하고 나서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하는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자꾸 반복하고 또 복귀하고 해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선택이 좀 잘못돼서 뭔가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도 그 방법이 괜찮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으니 이것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돼서 또 너무 후회하고 하니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읽은 책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진짜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잘된 기업 일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된 기업 대표님들이 직원 뽑을 때 제비 뽑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책을 읽고 너무 이해가 된 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뽑을 때의 기준은 똑같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워주냐의 차이다. 그게 그 사람한테 기준이면 사실 누굴 뽑아도 그냥 연필 굴리게 하는 거지. 그 기준이 있다라. 근데 그 기준이 없어. 사람 바이 사람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스펙 필요 없고 누가 들어와도 여기서 잘 키워서 쓸 수 있어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집 뽑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결정,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남한테 조금 맡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위임도 되게 많이 하는 게 아까 우리 회의할 때도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도 막 저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결정을 그것까지 제가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제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가야 하는 방향에 안 맞아. 그러면은 아 죄송한데 이걸 좀 바꿔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전 다 그랬어요. 이거 브랜드 만들 때 많은 결정 중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 위임했어요. 이 기준들을 조금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대에 저였던 것 같아요. 20대. 그러면 사실 경험을 많이 하거나 그것도 기준을 해야 돼요. 가령 내가 출근을 하는 게 재미가 없어.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게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퇴근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있는 거예요. 뭐 가령 그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결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결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과 동시에 해야 될 게 결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거냐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 5년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안에서 싫어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면 나는 그냥 그때 어떤 선택이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계속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겠다. 그러다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조금 해보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너무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라면 그게 30대까지 왔다라고 하면 나는 매번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것 같아요. 선택에 있어서 넛지라는 책은 심리학 기반 책들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하는데 동반되는 심리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음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대화할 때,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너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넛지 같은 경우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오늘은 주를 구독해주세요. 이게 재료가